적으로 추스릴 수 있겠다. 이러고 나서는 본인이 뭔가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버린 거죠. 원래 바꿀 마음도 없었는데다가 또 바꾸지 않아도 국정 운영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하겠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국민으로서 정말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민심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민심 때문에 이번에 참패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됐을 때는 민심이고 참패당했을 때는 내 뜻대로 간다고? 이게 정치냐고요. 오히려 반정치적이죠. 그런데 나는 3년 동안 보장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나는 국정원인데 큰 문제가 없다.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야당과 싸우든 말든 나를 지지하는 뭐 40%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콘크리트를 하는 30%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다시 똑같이 지난 2년 겪었던 그 과정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우리는. 네.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럼 예. 토론을 해라.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바꾸지 않더라도 3년은 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고 그것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발표한 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좀 좁혀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안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좀 충분히 종합을 해본 것 같고 민생에 대한 얘기만 나와서는 뭐 양쪽 다 아무튼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양측 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일단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 정치적 득실을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양쪽 다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과가 있는데 각자 이제 발표를 따로 하니까 아전인수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가 유리한 쪽만 취해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민생에 대한 합의를 아무튼 뭐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발표하지만 특검에 대한 입장은 또 서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숙고하겠다 정도의 애매모호한 발표도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이 넘어오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2번과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네 번째라는 뭐 결론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상상의 나라인데 민생도 합의했고 특검도 흔쾌히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합의를 아마 더 그릴 수 있겠는데요. 네 번 이 중에 뭐가 될 거냐고 안 여쭤볼 테니까 제가 이 중에는 나올 답안이 이제 없어. 이게 네 가지가 다야. 이제 전부인데 여기 중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이미 다 따져놨을 거예요, 박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떤 득실이 나올까요? 일단 예. 대통령 생각이 뭐냐면 예. 3년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임기 3년간은 갈 거야. 생명 연장의 꿈. 예. 저 그러면 이제 야당이나 국민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그럴 것 같아? 진짜로? 라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그 정진석, 윤재욱, 이철규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윤재욱 권한대행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했던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하는 거래요. 예. 그래놓고 공수처장 임명해버립니다. 임명했죠. 이거 아주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예. 이 얘기는 다시 절차를 밟으란 얘기예요. 예. 그럼 이 기간 동안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시간과 여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만큼 높은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 모면한 이후에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 그럭저럭 이 상황이 봉합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과 이런 내용들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이 사태의 엄중함을 안다면 뭐라도 합의해야 되는 거죠. 예. 뭐라도 합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영수회담은 뭐겠습니까?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들에게
정치가 나름대로 우리 민생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는 건데 예. 이런 식의 접근의 내용들이 나온다면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거다. 예. 성과는 없는 거다. 성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죠. 끌어내리거나 예. 무릎을 꿇거나 무릎 꿇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국민이 무릎을 꿇으면 되겠습니까? 예. 국민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이 소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예를 들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뭐 4월 29일 날 월요일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2시에 끝날지 2시에 시작하니까 3시에 예, 끝날지 3시에 3시 만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절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는 매우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제가 정치는 상상력이니까 가정 하나 해서 질문 드려도 됩니까? 예, 제가 가정이 있습니다. 제 가정을 네, 제 가정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재 개그가 그러니까 나오고. 예를 들면 저는 대통령실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는 이거인 것 같아요. 영수회담의 결과는 민생 지원 회복금, 민생 지원 회복하기 위한 추경 편성 대승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서 받아주고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식의 결론을 하나를 내고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허심탄회하게 오늘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과만 대통령실이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가정을 왜 드리냐? 대통령은 건전재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1인당 25만 원 너무 적다. 나는 그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합시다. 왜 안 됩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사고 수준이 항상 그런 거죠. 야, 내가 평균 정도의 국민들에게 맞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나? 예. 이제 그거 갖다 25만 원, 35만 원 주고 국민이 좋아하겠지? 예. 국민을 뭐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5만 원 받고 거기다 10만 원 더, 야, 얹어! 35만 원 주니까 와우,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야, 우리 이창명 좀 잊을게요. 이게 민심입니까? 이게 민일까요? 아니,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할 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35만 원 주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뭐 이창용 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민생만 좋으면 되죠. 저는 이럴 정도의 국민이었다면 이런 그 의석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정은 있습니다만 예. 그런 가정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주시는 분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할 법한데 1인당 25만 원이 아니고 그 대표님, 제가 25만 원까지는 아닌데 1인당 15만 원 해가지고요. 추경 편성을 한 13조 말고요. 9조, 10조는 생각해봤습니다. 요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대모사 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실제로 성대모사를 대표님. 너무 잘하시는데 좌우로 고개를 좌우로 좀 흔들었어요. 8조에서 9조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회담을 아주 다음 주에 그냥 더 비슷해지겠어. 또 만나는 겁니다. 예? 또 만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김치찌개, 소폭 말아가지고 아니 조국 대표가 하는 고량주도 드시는데 저하고는 소맥 한번 드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진짜 지금까지 잘한다. 제가 봐왔던 끝판토론 중에 제일 재밌어요. 가장 재밌는 끝판토론인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